다섯 번째 테마네요. 신석기 시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경이다 해서 18 이렇게 썼죠. 18 해서 8000년경부터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다.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가 대표적 유적지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라고 그랬어요. 신석기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 신석기 시대 이쪽 한번 암기사항 한번 봐볼까요? 신농시는 평모족이다. 신농시는 머리가 평평한 족속이다. 근데 머리를 감지 않았어요. 머리를 감지 않아서 이미 더 눌러서 빗살이 물결처럼 새겨진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 암기법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번 봐볼까요? 자,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농경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고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농경이 시작됐다, 씨를 뿌렸다 이거죠. 씨를 뿌리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혈족끼리 모여 삽니다. 그래서 시족사회, 자기 친족 혈족끼리 모여 사니까 시족사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청동기 사회는, 신석기 사회는 평등사회라고 했다고 했죠.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청동제 무기가 발명되고 해서 정복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계급이 발생된다 이랬죠. 그때부터 계급사회가 되는 거고, 신석기, 구석기는 평등사회다. 자, 여기 모계사회 돼 있죠. 신석기 시대에는 노동력이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죠.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모계사회, 여자 쪽에 힘이 더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 쪽에 힘이 실려 있었다. 노동력을 중시하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그랬다. 모계사회. 자, 족애원해서 족애혼해서 시족끼리 모여 살았지만 혼인은 부족 바깥 사람들과 결혼했다 해서 족외혼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대략 지금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신석기 시대 그렇죠. 한반도가 대략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아니고 시작 무렵은 청동기 시대다. 그러나 해수면이 현재보다는 약 7m 정도 낮았다 이렇죠. 왜냐? 얼음이 녹지는 않았었거든. 아직은 얼음이 모두 다 녹지 않아서 7m 정도 낮았다. 얼음이 낮아지면서 그대로 쭉 현재처럼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죠. 신석기 시대 토기 보겠습니다. 토기 발달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자, 이미 덧눌러 빗살이 물결처럼 새겨졌다 이렇게 했죠. 이미 덧눌러 빗살이 물결처럼 새겨졌다. 이름 민문이 토기. 자, 신석기 시대는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그랬죠. 농경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음식물을 보관할 토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죠.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이름 민문이 토기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름 민문이 이렇게 하는데 민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민문이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곳에다 무늬를 덧붙였다 해서 덧무늬 토기. 손가락으로 눌렀다 눌러찍기 무늬 이렇게 가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빗으로 머리를 빗잖아요. 그 빗살이 토기에 새겨졌다 해서 빗살무늬 토기. 가루를 한번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 갔다 해서 물결처럼 가루를 한번 쭉 그어봤어요. 그래서 물결무늬 토기. 하늘에 번개가 치네. 번개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 번개무늬 토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고요. 덧띠 세기무늬 토기가 신석기 말기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덧무늬 토기 한번 나왔죠. 여기 덧띠 세기무늬가 나오죠. 덧띠 세기무늬는 띠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덧띠 세기무늬예요. 이쪽 보면은 자세히 보면 띠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덧띠 세기무늬 토기라고 그러고요. 빗살무늬 토기는 옆으로 빗살처럼 뭔가 막 칠해져 있죠. 그래서 서울 암사동에서 발견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색 빛깔이 많이 들어가 있죠. 덧무늬 토기 있네요. 자, 민무늬에다 원래 무늬가 없었는데 민무늬에다 무늬를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덧무늬 토기. 사진 보는 김에 같이 볼게요. 신석기 시대 갈돌 갈판이 나오는데 갈았다 그랬어요. 뭔가를 갈 때 쓰는 건데 그러면 갈 때 쓰려 그러면 표면이 민질민질해야 되겠죠. 반질을 해야겠죠. 표면이 반질반질한 거는 갈돌 갈판이고요. 농경 굴지구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 보면 농경 굴지구가 있는데 모양 비슷한데 여기는 울퉁불퉁하죠. 농경 굴지구는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 신석기 시대 중앙 집터는 중앙에 화덕에 이 부분이 화덕에 놓여 있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 이렇게 집터 모양인데 이렇게
조금 네모난 둥근형이죠. 네모난 둥근형에 이게 방형이라고 그래요. 방형. 안쪽에 자 화덕 자리가 있죠. 자 이렇게 좀 둥근 모양의 중간에 화덕 자리가 있다. 여기가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면 노란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면 끓여놓은 것 같죠? 그래서 신라면 끓여놓는 모습을 해서 컬러풀하게 한번 넣는다. 라면 이하에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집 모양 좀 둥근 모양이구나. 가운데 계란이 들어가 있구나 해서 노른자가 하나 들어가 있구나. 이쪽 가쪽에다 물건 넣을 때 구덩이를 팝니다. 자, 구덩이를 파는데 중간에 파겠어요? 가쪽에 파겠죠. 여러분 집에서 물건 넣을 때 제일 가쪽에 정렬을 하죠. 해서 가쪽 한쪽 구덩이를 파서 물건을 저장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자, 토기 발달 순서 쭉 봤죠. 이름 명문이 토기부터 해서 이미 덧눌러 덧띠 색인무늬까지. 덧띠 색인무늬는 신석기 말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 분에 나타난다 그러고요. 빗살무늬 토기 전에 이름 민무늬, 덧무늬 이렇게 눌러찍기 무늬가 있었다. 빗살무늬 전에도 토기가 있었다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왔네요.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서 덧무늬 토기, 이름 민무늬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맞죠? 빗살무늬 토기 보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대표적 토기다 해서 종류는 뼈쪽 밑, 그래서 V자형이에요. 그 다음에 둥근 밑, 도토리형, 달걀형.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쪽은 살짝 이렇게 둥글게 그냥 서진 않겠죠. 달걀 세워진 거 봤어요? 도토리 세워서 세워지는 거 봤어요? 못 서겠죠? 그만큼 신석기 시대는 자, 바닷가, 강가 쪽에 살았기 때문에 땅이 무르잖아요. 그 위에 세워놨다는 소리예요. 회색 빛깔이다. 빗살무늬 토기는 기본적으로 회색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회색빛이죠. 대부분에서 그 뻘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색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빗살의 회색 비듬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시는데요. 자, 우리 빗살의 회색 빛깔, 회색빛 비듬이죠. 비듬. 이거 생각해보시면 빗살무늬 토기는 회색 빛깔이구나. 신석시대는 강가에 살았다더라.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그쪽에 뻘이 있더라. 뻘로 만든 독이니까 회색이 난다. 회색 빛깔 이렇게 연상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바닷가, 강가에 모여 살았다 그랬죠. 자, 서울 남사동 한강가죠. 자, 이쪽 전부 다 바닷가예요. 김해 수갈이나 부산 동삼동 이쪽 전부 다 강가 바닷가예요. 도서지방은 도서는 뭐냐면 섬지방이에요. 섬지방. 도서지방에 주로 분포하였다. 이렇게 나온 게 맞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됐다. 신석기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거죠. 강가, 해안가, 도서지방에 고루고루 분포됐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 이겁니다. 유적지 예술활동 볼게요. 신석기 시대도 역시 자, 주술과 신앙이 있었고요.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 그랬죠. 내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고 많은 생산물, 많은 아이들을 낳기를 기원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암기법 한번 볼까요? 연봉이 궁한 남자 경찰이 포동포동한 부인이 오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경찰은 포동포동한 토실토실한 글래머러스한 부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 궁한 남편 포동 부인 오소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유적지 전체를 다 애우시는 건데 유적지 전체 이름은 다 아셔야 돼요. 특히 자 봅시다. 부산 동삼동, 강원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신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거든요.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강원 양양 오산리. 이게 신석기 시대 대표 유적지입니다. 이 세 개 유적지를 구석기 시대에 끼워 넣는다든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유적지에 끼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경우에 잘 잡아내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라. 서울 암사동, 서울 부산이잖아요. 서울 부산 강원도. 자, 서울 부산은 기본이다. 그리고 강원도로 놀러 가야지. 강원, 오산리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유적지 중에 기본적으로 어떤 유적이 나오는지도 좀 아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경남 통영연대도에서는 신석기 칠거리가 나왔다 해서 통치걸, 통영에서는 칠거리가 나왔다, 통치걸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청진 농포동에 여자 조각품이 나왔답니다. 여자 조각품이 나온 걸 보고 자, 여성을 굉장히 숭배했구나. 좀 글래머러스한 조각품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농염하다 그러죠. 농포동 여자를 보고 농염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염한 여자에서 여자 조각품이 나왔다. 농포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산 동삼동이나 인천 옹진 조개껍데기 가면이 나왔어요. 자, 부인 조개 그러네요. 부인 거기 말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인 쪽에서 부산 동삼동과 인천 옹진에서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나왔다. 아까 전에 조개껍데기 가면 한번 보셨죠? 요거 자 인천 옹진에서 나온 거래요. 조개껍데기 가면. 서울 암사동 기출문제 많이 나오죠. 서울 암사동에서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던 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V자형이라고 그랬지 않았죠? 다른 모양 V자형이다. 이거 꼭 아셔야 된다. 서울 암사동에서 나왔던 빗살무늬 토기는 V자형이었다. 네, 돌도끼도 나왔고 옹집토도 나왔다 해서 암살도끼집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암살 영화 봤죠? 암살도끼집 서울 암살도끼집 서울 암사동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돌도끼도 나오고 옹집토가 나왔다. 암살 오케이? 한복 운기 굴포리 서평 유적이라고 그러죠.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한번 봤어요. 한복 운기 굴포리 서평 유적지에서 당시에 60년대 전반에 북한의 대표적 유적지라고 그랬죠. 운기 굴포리 유적지. 북한 굴파리 신청에서 신석기 청동기 유적까지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굴파리 신청 이렇게 있고요. 서평 유적지에서는 신석기 시대와 관련해서 동침 앙화 신전장이라고 해서 시체 매장 형식이 하나 나왔다는 거 봤었죠. 그 다음에 호신부가 발견됩니다. 개, 망아지, 뱀, 망아지 등이 조합된 호신부가 발견되는데 토테미즘과 연관되어 있다. 왜? 동물신을 숭상하는 게 토테미즘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나 뱀이나 망아지를 조각한 걸 보니 호신부에서 조각한 걸 보니 토테미즘과 연관됐다더라.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말했던 거 통영연대도 농포동 농녀 부인족의 오리 얼굴 아니면 강영 오산리의 오산리의 얼굴이 있어요. 흙으로 빚은 얼굴상 따끔차게 보면은 사람 얼굴 나오는 게 있어요. 흙으로 빚은 거 그걸 강원양념 오산리입니다. 해서 오리 얼굴 오리같이 생기는 딱 보면 오리같이 생겼어요. 오리 얼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산 동삼동 폐총 보실까요? 부산 동삼동 폐총도 중요하신데 여기서 중요시할 건 흑요석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이 흑요석은 일본 지역에서 나온 것들과 제작 기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는 옹골이 교역이나 교류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흑요석이 여기서 발견됐다.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발견됐다. 그 다음에 동삼동 폐총에서 조기장 등 40여 조나기장 등 40여 개체 식물 유치 흔적도 발견됐다. 동삼동 폐총 중요하겠죠. 그래서 폐총이니까 조개껍데기 가면 당연히 발견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기장 등 40여 개 개체 식물이 있다.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원거리 교역이나 교류가 있었으면 짐작할 수 있다. 부산 동삼동 폐총. 아주 중요한 거 또 나왔네요. 탄화된 접살이 발견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탄화된 접살이 발견되었다. 조지 남경암 그러죠. 남자 고추에 남경 새알에 암이 걸렸다 이거죠. 남자 고추 새알에 암이 걸렸다. 조지 남경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좁쌀이라는 게 좁쌀 종류가 조피 수수 이렇게 나왔죠. 황해봉산 집탑리자 조지 남경암 서울 암사동까지 해서 탄화된 접살이 발견된 세 군데 유적지 잘 보세요. 봉산 집탑리 남경 서울 암사동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경제생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을 주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린 지문입니다. 신석기 전기까지만 해도 구석기에 이어져서 어로와 채집이 주로 생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후기에 들어서서야 농경이 시작된 거고 농경이 시작됐을 때 조피 수수 등 농경이 시작됩니다. 정착생활을 하게 되죠.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 집에서 가축을 기르겠죠. 그래서 목축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의 시작, 정착, 목축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로와 채집은 당연히 병행했다. 신석기 주거 한번 볼까요? 주거생활 한번 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신석기 주거는 신라면 끓여놓은 그릇을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신라면이 들어있는 것. 신석기는 신라면 한번 볼까요? 라면 그릇은 반쯤 쭉 안쪽으로 들어갔죠. 반지하 움집이다. 움집은 구덩이음이에요.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반지하식으로 쭉 구덩이를 팠고요. 형태는 원형이라고 그랬죠. 동글동글한 원형이나 방향. 네모났지만 네모난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그러고요. 중앙에 화덕이 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라면 끓여놨을 때 계란 뚝 띄워놓은 거 계란 노른자 한번 상상하시라고 그랬죠. 중앙에 화덕 노른자가 주황색을 띄고 있죠. 노란색 주황색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저장 구덩이가 있었다.
중앙에 저장구덩이가 있지는 않겠지. 전부 다 구석에다 저장구덩이 만들겠죠. 그래서 저장구덩이도 있었다. 주거는 주로 강가나 바닷가, 비옥진 곳에 형성되었다. 당연하죠. 사는 곳이 거기니까. 4 내지 5인 가족. 좀 작았죠. 4 내지 5인 가족용 크기였다. 신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갈갈이, 갈아서 썼어요. 돌을 전부 다 갈아서 썼어요. 구석기 시대는 막 떼어서 썼죠. 뗀석기라고 신석기 시대는 갈아서 썼다. 간다, 간석기 이렇게 하고요. 갈아서 써서 민질민질한다 그랬죠. 갈돌, 갈판 아까 봤죠. 갈판은 곡식을 갈 때 밑에 쭉 깔아놓은 판이에요. 자, 돌을 갈아서 써 또 농기구도 이렇게 돌삽, 돌갱이, 돌낫처럼 농기구도 날이 어느 정도 섰겠죠. 신석기 시대 중요한 거. 자, 직조기술. 정착생활 하면서 이제 옷도 입고 살아야지 해서 직조기술이 발달됩니다. 온시 수공업으로서 직조기술이 발달되어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게 가락바퀴입니다. 자, 가락바퀴 모양 중요합니다. 이게 신석기 가락바퀴예요. 자, 이 사이로 실을 넣어서 천을 짜는 거죠. 구멍 숭숭숭 뚫는 데 있죠. 이렇게 쑥쑥 돌리는 거예요. 가락바퀴와 관련된 건 신석기 직조기술. 잘 나오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다 모아놨죠. 신혼방 중앙화덕의 갈갈이가 불바퀴 직조 이렇게 하죠. 신혼이죠. 신혼방. 신혼. 이제 갓 결혼한 신부. 신혼방 중앙에서 불이 있겠죠. 중앙화덕에서 갈갈이가 불에서 나온 바퀴를 막 찍어 죽이고 있어요. 정말 심심했나봐. 이렇게 해서 쭉 한꺼번에 다 외우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 신앙이 발생합니다. 농경과 정착생활을 하게 되죠. 농경을 하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되길 바랄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자에게 뭔가 기원하겠죠. 우리 농사 망치지 않게 해달라 해서 절대자에게 기원하게 됩니다. 애니미즘,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의 정령이 있다 해서 애정 이렇게 하는 거고요. 샤머니즘, 무당, 우리 아는 무당이요. 주술사들 해서 샤주, 토테미즘은 곰토템 그랬죠. 단군신화에서 나온 곰토템에서 단군신화와 같이 특정 동식물을 부족의 기원과 연결짓는다.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기원과 연결짓는다. 토템이죠. 조상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제주 아들을 중요시했었다. 애정샤주 태동에서 애정사주가 태동했던 게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무덤 양식 토묘 이렇게 나왔죠. 토묘는 자 말 그대로 땅을 파서 묻었어요. 간도 없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 자, 근데 동치망하 신정장 그래서 웅기 굴포리 석판 유적지에서 동치망하 신정장 시체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했다 해서 그쪽에 나왔었죠. 북한 굴파리 신청에서 북한 굴파리 신청에서 구석시대 유적지에서 한번 애워봤었어요. 전체적으로 유적지나 빗살무늬 한번 통보시고요. 덕무늬, 빗살무늬, 칠해거리 있죠? 통치거리에서 칠해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갈돌과 갈판이 이렇게 생겼지만 농경물지구 잘 봐요. 농경물지구가 자 이게 말이 좀 독특하죠. 언어 자체가 독특해서 청동시대 집어넣거나 철기시대 집어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경불지구 나오면 농경이라는 말이 붙었다 해서 농경을 시작해서 농경불지구 시작해서 신석기 시대로 그냥 찍으셔야 돼요. 자, 몸집을 복원해놨네요. 자, 덧띠 새긴무늬 잘 보세요. 덧띠 새긴무늬 조금 있다 철기시대 가면 또 덧자가 들어간 무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신석시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